안녕하세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된 단원의 수업이 있겠습니다. 그 개념편을 꼭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전범위 그리고 제한된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꼭지점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되었죠. 그래서 꼭지점을 찾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완전 제곱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 부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고 출발을 하셔야 지금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힘든 여정이 되겠죠? 자, 우선 선생님 따라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은 잠깐 안녕.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가 보이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라는 녀석의 최대값이 20이다. k 값을 구해라. 자, 지금 조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대값이 20이다 라고 멘트가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k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와라 노란색 k 나와라 예, 이 녀석을 찾고 있는 것이 문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실 거냐면, 선생님 여기 주어져 있는 2차 함수 최대값에서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위가 없죠.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네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문이 크게 두 가지다. 전범위에서 할 거냐 제한된 범위에서 할 거냐. 자, 두 번째 문제 밑에 나와 있으니까 살짝 한번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신기하게도 함수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 약간 부호만 다를 뿐 똑같죠. 그래서 똑같지 않네요. 부호가 다릅니다. 근데 비슷하게 생겼잖아. 근데 가장 큰 커다란 차이점은 뭐냐면 1번은 전범위라면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돼요?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라고 제한된 걸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최대 최소 문제긴 한데 어떻게 돼 있죠? 예, 제한된 범위에서 푸는 문제군요 라는 거 비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전범위라고 하면, 자, 첫 번째 문제 우리 전범위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전범위의 최대 최소는 어디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어디 있었어요? 네, 꼭지점에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가장 좋겠네요. 꼭지점에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 최소가 되겠지만 요 정도 키워드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 내가 이 친구 머릿속에 그림만 그려도 되겠거든요. 선생님 그림 어떻게 그려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fx라고 불리는 이 친구, fx라고 불리는 친구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자, 마이너스로 묶어보시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k라는 친구는 그냥 뚝 떨어뜨려 놓을게요. 왜? 나 뭐 하고 싶으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거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거 어떻게 될 건지를 구상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주로 쓰는 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0스키를 많이 쓰거든요. 저 혼자 그냥 이렇게 불러요. 왜? 여기다 뭐 하면 플러스 4라는 친구만 딱 있으면 완전 제곱식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친구 딱 보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플러스 4라는 친구 만들어 놓으면 이 식이 다른 식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마이너스 4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내가 뭐 한 거랑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0 한 거죠. 식에는 전혀 변함이 없네요. 자, 그럼 주어지는 식을 확인해 보면 이 친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에다가, 자, 살짝 여기는 세밀하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x 플러스 2라는 녀석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k 이렇게 표현되겠죠. 정글 조금만 더 해볼까요? 풀어놓게 되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녀석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플러스 k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이렇게 표현될 것 같네요. 됐죠? 잠깐만, 그러면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선생님 이제 이 문제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문계 놀이를 하겠죠. 문계 놀이를 합니다. 자, 지금 제 눈에 뭐가 눈에 보이냐면요, 이게 눈에 보입니다. 선생님 최고치 함계수가 뭐 같아요? 최고치 함계수가 음수군요 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최고치 함계수가 음수라는 말은 무슨 말 하겠어요? 선생님 이 친구는 적어도 위로 블록인 친구겠군요 라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위로 블록이나 아이가 다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눈에 보이겠어요? 선생님 맥시멈을 찾았습니다. 최대값이 어딘지 찾았습니다. 왜요? 맥시멈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는, 자, 맥시멈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는 누가 봐도 여기는 꼭지점 좌표, 이 친구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맥시멈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는 결국 계산은 답을 구할 때는 계산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구상은 그림으로 하셔야 보기가 편하답니다. 잠깐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가 보일까?
꼭지점의 좌표가 눈에 보일까요? 자, 여기 요 부분 살짝 보이실까요? 자, 여기 있는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x 값이 얼마일까요? x 값은 마이너스 2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때 y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죠? k 플러스 4가 돼야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이 k 플러스 4라는 값이 최대값인데 얘가 뭐라고요? 20이다 라고 보이는 거 눈에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k 플러스 4의 값이 얼마라고요? 20이다 라는 결론 나왔네요. 오케이, k 플러스 4가 20이네. 그럼 문제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k 플러스 4 값이 얼마죠? 선생님 k 플러스 4라는 값이 20이니까 k 값은 얼마가 나오죠? k 값은 16이군요. 16이 정답입니까? 네, 16이 정답이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 가장 무난한 문제를 하나 풀어봤는데 요게 3점입니다. 요게 3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2차 함수의 그림만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최대 최소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뭐하냐면 선생님 내가 여기 있는 fx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적어도 어떤 게 되냐면 선생님 뭉게뭉게 바로 하겠습니다. 전 뭉게뭉게 할 수 있어요. 왜 뭉게뭉게가 가능하냐라고 봤더니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 같죠? 플러스라는 거 눈에 보입니다. 그 말은 선생님 이 친구는 적어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래로 블록 그래프입니다.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아래로 블록 그래프입니다. 선생님 갑자기 여기는 왜 점선으로 그립니까? 실선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여기 점선을 그린 이유는 뭐겠어요? 자, 나는 아직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의 여기 요 범위에 대해서 지금 이 친구가 꼭지점의 범위가 요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여기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 지금 최대차수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뭐 해야 됩니까? 빨간색 써드릴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 형태. 이거 못하면 최대차수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형태라고 중학교 때 많이 보여오셨으니까 완전 제곱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고등학교 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표준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준형이라는 말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가 쓸 때 저 아저씨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는 알아는 드릴 필요가 있죠. 잠깐만 fx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fx라는 친구를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k라고 표현된 부분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왜 또 이렇게 띄워 놓으셨어요? 뭐 쓸 거예요? 전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영스키를 쓰려고 그러거든요. 자, 어떤 숫자를 완전식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 얼마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하면 될 것 같지 않니? 그렇죠? 더하기 0 했다 그죠? 그럼 여기까지 살펴놓고 보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여기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표현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의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할 게 있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눈에 보이실까요? 여기 눈에 보이실까요? 여기서 뭘 발견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거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얘가 얼마죠? 2, k-4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 뭐라고요? 꼭지점의 좌표, x좌표가 뭐라고요? 2입니다. 잠깐 2라는 말은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요 범위 안에 제한된 영역 안에 2라는 애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최대값을 물어봤잖아요. 선생님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제일 위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잠깐만 내가 뭘 발견했다고요?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라고요? 이 값이 적어도 2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잠깐만 선생님 최대값은 뭐예요? 선생님 꼭지점이 최대값이 아닌데요. 예, 꼭지점의 값에 있는 이 값은 누가 봐도 뭐 같습니까? 미니멈 같습니다. 왜 미니멈이겠습니까? 제일 밑에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뭘 물어봤죠? 예, 맥시멈을 물어본 거잖아요. 선생님 맥시멈을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제가 이런 말 해드렸습니다.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매우 크다. 왜? 이 친구는 꼭지점의 x좌표를 지나가는 이 선에 대해서 완벽한 뭐가 된다? 좌우 대칭령 함수가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경계값이라고 불리는 이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어느 녀석에서 최대값이 나오는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어디 있을까? 잠깐만 여기 2잖아요. 3이라는 녀석은 옆으로 한 칸 갔겠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요 한 칸, 두 칸, 세 칸 가야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다다다다다다 가서 다다다다 가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되겠네요. 됐죠? 맥시멈 어디 있어 보입니까? 누가 봐도 맥시멈 어디 있어 보여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맥시멈일 것 같습니다. 됐죠? 다시 말해서 사실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좌우대칭형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문제를 푸신다라고 하면 잠깐만 정 가운데라고 표현하면 될까? 가운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되겠죠? 됐나요? 왜냐면 경계값이 어디 있어요? 경계값이 여기 있거든. 왜? 2에서부터 얘는 몇 칸 갔어요? 한 칸 옆으로 갔다고요. 한 칸.
근데 지금 왼쪽으로 몇 칸 갔어? 한 칸, 두 칸, 세 칸 갔잖아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예요? 높아지는 거 맞잖아. 다시 해서 맥시멈의 값이 얼마일 거다? 이 맥시멈이라고 값이라고 불리는 친구는 f의 마이너스 1 값이 맥시멈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뭉게뭉게에서 하는 거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구상입니다. 이 구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잠깐만, 그러면 맥시멈 값이 최대값이 9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선생님 맥시멈 값이 얼마냐면요, 맥시멈 값이 9였어요. 근데 이 값이 얼마냐면 f-1 값입니다 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네요. 그럼 f-1 값인가 집어넣어볼까? 집어넣으면 자, fx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1 플러스 4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k 값이 얼마 나옵니까? 예, 요게 9니까요. k 값 얼마 나오죠? k 값은 4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k 값은 얼마? 4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죠. 자, 지금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를 두 가지를 풀었습니다. 전범위와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를 풀고 있는데 죄송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진다라면 최대 최소 문제는 생각보다 쉽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문제를 읽으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 제한된 범위에서 문제를 풀고 있군요. 2차 함수가 대충 나와 있군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 제시가 되었군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죠?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발견하는 얘기인 것 같네요. 왜 자꾸 판사가 안 되죠? 됐죠? 자,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또 뭉게뭉게 막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 뭉게뭉게 놀이 해주세요. 예, 뭉게 합니다. 구상 중입니다. 적어도 뭐냐면 이제 색깔 안 넣고 바로 한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얘는 아래로 블럭일까요? 위로 블럭일까요? 예, 당연히 이 친구 왜 플러스가 안 써질까요? 예, 비와서 그런가 봐. 예. 자, 아래로 블럭인 거 눈에 보이시죠?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점선으로 표현한 이유는 왜 제한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이 친구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되냐면 완전제곱식 표준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fx라는 친구를 x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또 칸 띄우실 거죠? 예, 저 띄웁니다. 왜? 완전제곱식 만들고 싶거든요. 얼마 하면 될까요? 더하기 빼기 얼마 하면 될까요?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9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예, 되겠네요. 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10년 넘게 해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형태, 표준형으로 만드는 걸 기필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x-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k-9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뭘 발견하셔야 되겠어요? 선생님 여기서는 당연히 뭐 꼭지점을 발견을 해 주셔야 되겠죠. 꼭지점 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3,k-9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k-9가 꼭지점이라고 발견되면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라고요? 이 친구가 3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요? 예, 제한된 범위를 체크하겠죠. 0에서부터 4까지네. 잠깐만, 꼭지점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어떤 거라 그랬어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예, 꼭지점을 지나가는 이 선에 대해서 완벽한 좌우 대칭령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0에서부터 3까지라 그랬잖아요. 0에서부터 3까지, 4. 한 칸 옆으로 가서 4. 요까지겠네요. 다다다다다다. 여기까지 멈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몇 칸 가야 되니? 3칸 가야 되네.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0. 좌표 표면 안 그립니까? 안 그려요. 지금 뭐 개형,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다다다다 해서 뭐예요? 여기까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됐나요? 이제 실선과 점선의 차이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2차 함수는 아래볼록의 전범위 형태 꼴이지만 기본적으로 제한된 범위 0에서부터 4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꼭지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을 내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잠깐만요. 최대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최대값이 1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최대값이 어디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제가 최대최소 어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최대최소는 뭐예요? 위에 있으면 최대고 밑에 있으면 최소를 했잖아요. 여기가 누가 봐도 맥시멈 같아요. 그죠? 이 맥시멈 누가 봐도 뭐 같아요? 0 집어넣었을 때 값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발견된 사실 1번 선생님 맥시멈의 값이 얼마였냐면 17인데 이 친구 누가 봐도 F0 값 같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자, 여기 주어져 있는 fx에다 0을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k가 나오나요? 어우, k 값 나왔다 그죠? 땅땅땅 k라는 값은 17이었구만. 17 구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17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뭡니까? fx의 최소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 눈에 보이시죠? 잠깐만, fx의 최소값이 어디 있을까요? 제일 밑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이 친구 눈에 보이십니까? 파란색 눈에 보이실까요? 이 친구가 누가 봐도 제일 밑에 있잖아요. 이 친구가 누가 봐도 미니멈 같다고요. 얘가 미니멈이었네. 미니멈 얼마 같아요? F3의 값이잖아요. 이 친구 F3의 값이잖아요. 근데 F3의 Y값 이미 구해놓은 것 같지 않니? 뭐 여기 있잖아요. 예. 이 친구가 뭐 같아요?
F3 값인 거 맞죠? 그러면 두 번째 미니멈을 구해버렸네요. 미니멈은 F3 값이고요. F3 값은 뭐예요? K-9고요. K 값은 이미 구해놨다, 그죠? 17이라며. 17 빼기 9라는 사실도 내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얼마 나올까요? 8이다라는 거 눈에 보이네요. 다시 해서 이 값이 얼마라고요? 8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네요. 정답은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8 됐죠?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답니다. 기본적인 문제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2차 함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라고만 하면 여기 있는 문제가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선생님 제한된 범위가 나왔네요. 2차 함수가 나왔네요. 그리고 최소값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군요. 그리고 K와 M값을 물어보고 있군요 라는 겁니다. 오늘 판서가 계속 잘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당연히 뭐 할 거냐면 선생님 문계 놀이를 시작해 주세요. 문계 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적어도 뭐예요? 플러스 2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플러스니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좌표평면 안 그리고 있어요. 왜?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잠깐만 꼭지점이 이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럼 fx를 찾아보지 뭐. 선생님 fx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세요. 바꿔봅시다. 오,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네. 조금 귀찮긴 하지만 할 수 있어요. 2라는 친구를 묻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고 k는 어차피 밖에 있으니까 그냥 k 이렇게 놔둬요. 어차피 밖으로 뺄 건데 뭐 여기 빈칸을 비워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더하기 빼기 하라는 소리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하기 1 마이너스 1 하면 되지 않겠어요? 됐나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제곱식 형태가 되는 거 눈에 보이실까요? 이 친구는 2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k에다가 마이너스 1이랑 2랑 곱할 거니까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라는 형태 걸로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뭐가 눈에 보이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가 눈에 보이셔야 되겠죠. 꼭지점 좌표가 얼마죠? 1, k-2라는 사실이 눈에 보입니다. 잠깐만요. 꼭지점 x좌표가 얼마라고요? 1입니다. 1이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선생님, 꼭지점 좌표를 찾았습니다. 얘가 꼭지점인데 얼마라고요? x값이 1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잠깐만 범위가 얼마라고요? 3에서부터 마이너스 있잖아요. 잠깐만 3, 한 칸, 두 칸 가서 요 정도 3이라고 잡지 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한 칸, 두 칸, 세 칸이나 가야 되네. 마이너스 2네요. 잠깐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시겠어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출발해서 쫙 가서 어디까지? 여기 3까지 요 정도까지밖에 안 오겠네요. 됐죠? 그림 안 예쁘네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맥시멈과 미니멈은 발견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발견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일 밑에 있는 게 미니멈이고 제일 위에 있는 게 맥시멈이거든. 미니멈에 대한 정보가 1이라는 정보가 나왔죠? 왜 색깔 안 나와? 색깔 나와. 예, 마이너스 1, 최소값이 1이라는 거 나왔죠? 어디 있습니까, 미니멈? 여기는 이 친구가 미니멈인 거 눈에 보이실까요? 예, 이 친구 누가 봐도 미니멈입니다. 됐죠? 1번 미니멈이 얼마 같아요? 꼭지점에 y좌표네. 꼭지점 y좌표 놓으니까 k-인 거 눈에 보이시죠? 얼마? 굳이 표현하자면 f1 값이고요. 그것은 꼭지점의 y좌표는 k-2네요.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1이랍니다. K값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네, K값 나왔네요. K값은 3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최대값 찾아볼까요? 최대값 어디 있어요? 누가 봐도 제일 위에 있는 이 친구 빨간색. 세상에나 빨간색이야. 빨간색 색깔도 안 바뀌고 엉망이네요. 잠깐만 지워야지. 날아가. 자, 빨간색 좀 돼. 왜 안 되지? 오늘 이 친구가 제 말을 되게 안 들어주네요. 자, 맥시멈인 거 확인하시겠죠? 맥시멈값 얼마 같아요? F의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요 멘트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제가 노란 선 하나 안 그어드렸네. 왜? 꼭지점을 지나가는 선에 대해서 완벽한 좌우대칭형이다. 얘는 두 칸 같고 얘는 세 칸 같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맥시멈 더 높이 올라가겠죠. 됐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두 번째 성질은 맥시멈이 뭐예요? 라고 하면 F의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 값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볼까요? 어디다 집어넣어볼까요?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니까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8. K값 얼마였다고요? K값은 플러스 3. 되나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네, 19 이렇게 나오네요. 맥시멈 값이 얼마라고요? 맥시멈 값이 19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뭐냐면 K 플러스 맥시멈 값을 구하시오니까 3 플러스 19인 거 맞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22가 나오네요. 네, 정답은 22가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문제들을 섞어놓진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미니멈과 맥시멈 문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 할 수 있을, 오! 이 문제 너무 친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딱 봐도 친절해 보이는데? 예, 4번 정도 풀다가 5번 치니까 너무 고맙죠. 왜요? 제한된 범위 맞죠? 그 다음에, 어이쿠, 함수식이 나왔는데, 고맙게도 어떻게 나와 있나요? 표준형으로 나와 있네요. 딱! 표준형으로 딱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그림 바로 그릴 수 있겠어요. 제 머릿속에는 뭉게뭉게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꼭지점 좌표나 확인해 볼까요? 자,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해 봤더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좌표도 깔끔하게 주네요. 자, 뭉게뭉게 바로 하겠습니다. 뭉게. 자, 우선 최고차 한계수가 플러스인 거 눈에 보이실까요? 최고차 한계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록일 거니까 다다다다다다다 아래로 블록 형태로 우선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가 얼마라고요? 꼭지점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예. 그 다음에 확인해 볼까요?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잖아요. 마이너스 2 옆으로 한 칸만 갑시다. 이 정도 여기 마이너스 2 정도 잡을까요? 이 정도밖에 안 갔네. 그러면 와 3이면 됐다 많이 갔네. 하나 둘셋넷 요 정도까지 가야 뭐야 3이네. 그럼 다다다다다 올라가서 여기까지일 거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됐죠? 맥시멈과 미니멈이 대놓고 눈에 보입니다. 대놓고 눈에 보입니다. 선생님 미니멈부터 찾았어요. 미니멈 대놓고 눈에 보이거든요. 이 친구가 미니멈이라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다실 분 없겠죠? 제일 밑에 있으니까요. 이거 누가 봐도 f-1 값인 거 알겠죠? 그리고 이 값은 꼭지점에 y좌표인 마이너스 2와 동일한 마이너스 2 값이라는 것도 발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니멈 구했습니다. 미니멈의 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더니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맥시멈 어디 있을까요? 눈으로 보세요. 네, 눈으로 보세요. 식으로 계산을 결국 하긴 하지만 눈으로 보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훨씬 더 편해요. 어디가 위에 있습니까? 여기는 이 친구 눈에 보이시나요? 이 친구가 누가 봐도 제일 위에 있죠. 맥시멈 같아요. 위에 있으니까. 얘가 얼마 같습니까? F3 값이네요. 그럼 뭐 하면 돼? F3 값을 구하면 되지. 얘가 얼마예요? 얘가 맥시멈 값인 거 눈에 보이시죠? 뭐 좀 잘못 썼다. 그러면 3 집어넣으면 얼마 같아요? 3 더하기 1이니까 16 빼기 2인 거 눈에 보이세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14네요. 자, 미니멈과 맥시멈. 미니멈과 맥시멈을 더해보세요 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4일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일 것 같나요? 12. 정답은 12겠네요. 할만하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선생님 이 정도 할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높여볼 건데요. 지금 5번까지 문제를 풀었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의 문제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주로 제한된 범위죠.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인데 미지수를 하나 준 상태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를 어떻게 더 말이 꼬이죠?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조건들을 숨겨놓겠다는 겁니다. 숨겨놓겠다는 겁니다. 숨겨놓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 6번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6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전에 보던 문제들과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제한된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군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또 나왔군요. 근데 이전 문제와 차이가 있는 건 미지수가 두 개나 있습니다. A도 모르고 B도 모릅니다. 미지수가 두 개나 모릅니다. 와우. 그 다음에 최대값이 8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최대값이 난 정보 줬단 말이야. 근데 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메인으로 보셔야 될 조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2차 함수는 x는 직선 x는 2에 대해서 뭐가 된다? 대칭이다라는 요 멘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될 조건을 숨겨놓은 겁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잠깐만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데요? 대칭된다는 말. 제가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질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완벽한 좌우 대칭형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뭉게 하면 얘가 우선 최고치 한계수가 플러스인 거 눈에 보이니까 선생님 얘 아래로 블록이는데요. 이 친구가요. 적어도 어디에요? 요렇게 x는 2라는 녀석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요? 좌우 대칭형이 된다. 요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무슨 정보를 주는 거야? 선생님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2, 얼마라는 거지. y값은 나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요? 꼭지점, 즉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알려주는 정보가 뭐냐면 선생님 이 친구가 알려주는 정보가 뭐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2, 뭐식이다. y좌표는 나도 모른다. 이거 나도 모르지 아직. 오, 뭘 줬다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준 겁니다. 오, 대박인데? 잠깐만요. 그러면 a 값을 발견한 것 같아요. 선생님 A 값을 무슨 수로 발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잠깐만요. 꼭지점이 2라는 건 최고치 한계수가 1인 건 눈에 보이시죠?
최고참 계수가 1인 거 눈에 보이니까 선생님 fx라는 친구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 x-2의 제곱에 뭐시기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뒤에 거 나도 몰라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지금은. 그래서 이 친구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뭐시기 이렇게 있는 거죠. 뒤에 거 관심 없습니다. 예. 왜냐면 관심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선생님 설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이너스 4라는 녀석이 여기 있는 a라는 녀석과 같아지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같아지는 거죠. 같아지는 거죠. 다시 해서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라고 등장했다는 거죠. 오, A값 벌써 구해버렸네. 선생님, B값은 무슨 수로 구해라고 하면, 잠깐만요. 이미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이제 큰 문제 해보면, 이미 2차 함수에 정보가 나왔잖아요. 선생님,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래로 블럭이에요. 왜 아래로 블럭이에요? 최고참 계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도 알았어요. 꼭지점 좌표가 얼마라고요? X좌표가 2입니다. 제한된 범위 살펴보세요. 0에서부터 3까지죠. 제한된 범위. 한 칸 오른쪽 가면 3, 두 칸 가면 0, 다시 와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녀석이네요.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 찾았어요? 최대값이 8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죠? 왜? 누가 봐도 최대값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최대값일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여기가 맥시멈이네. 얼마? F0의 값이 맥시멈이네. 맞죠? F0의 값이 얼마인데요? 이게 얼마 나와야 돼? 8 돼야 되잖아요. 이게 8이잖아요. 그러면 fx도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어봐. 그럼 뭐 나와요? 이게 b인 거잖아요. 됐죠? 잠깐만. b값 구한 거 아니야? b값 얼마야? b값이 8이었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야? 문제에서 요구한 건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8 더하기 마이너스 4의 값은 4. 오케이, 4네요. 자, 지금 아까 전 문제와 차이점을 보세요. 아까 전에는 a 값을 숨겨놓지 않았어요. 그냥 뭐 아예 그냥 대놓고 마이너스 4x를 줬죠. 근데 지금 뭐예요? a를 숨겨놨어요.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최대 추정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조건을 어떻게 한다고요? 숨겨놓기 시작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메인 포인트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죠. x는 이게 대칭이다. 대칭이다? 이차 함수가 대칭이야? 왜? 꼭지점을 지나가는 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좌우 대칭형이 나타나니까 여기 x는 2라는 친구가 뭐다? 오케이. 꼭지점의 x좌표를 의미하는군.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7번 한번 볼까요? 문제가 아예 fx를 이제 주지도 않았습니다. 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한된 범위인 거는 변함이 없죠. 5에서부터 8까지란 제한된 범위고요. 최대값이 80이라고도 했어요. 그 다음에 f-5의 값을 물어봤는데 fx를 뭔지도 안 줬어.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fx는 0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4이다. 요겁니다. 노란색 잘 안 보이지? 왜 이러지? fx는 요게 2, 4이다. 요거예요. 요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오, 선생님. fx가 없는데요? 아니죠. fx를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노란색 파트에 숨겨놓은 겁니다. 왜요? 마이너스 2와 4라고 하는 뭘 줬어요? 근을 줬잖아요. 근을 줬잖아요. 개념 파트 기억하실까 모르겠네. 바로 전 시간이죠. 두 근을 알면 뭘 세울 수 있다고요? 두 근을 알면은 저는 뭘 할 수 있냐?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가분 조건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가분 조건이 뭔데?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 있잖아. 그럼 이 친구가 뭐냐면 f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와 4를 넣었을 때 0 들어간다는 소리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4라는 형태꼴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약간 틀렸어. 아주 잘했지만 틀렸어. 왜 틀렸을까? 최고참 계수가 1이라는 말 한 적이 없잖아요. 최고참 계수 니들이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최고참 계수 모르니까 A라고 설정해놔야지.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를요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 이거 A에다가 좀 전개 좀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 마이너스 8인 거 눈에 보이실까요? 됐죠?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A라는 친구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지금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써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하면 이해하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 계산 마저 해보면 A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얼마 될 것 같아요? 9A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네.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죠. 어디?
꼭지점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선생님, 꼭지점이 나왔습니다. 꼭지점이 어딨냐면요. 1, 마이너스 9a군요. 라고 나온 겁니다. 오, 1이란 게 중요하죠. 잠깐만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5에서부터 8까지인 거 눈에 보이죠?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박. 이때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꼭지점이 범위 밖에서 빠졌습니다. 오, 어떻게 출발해야 되지? 자, 여기서 출발을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지금은 정석대로 해드렸어요. 두 근이 나와서 식을 발견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서 꼭지점 좌표를 발견하는 흐름으로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바로 꼭지점 좌표의 x좌표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또다시 뭉게뭉게놀이 뭉게 하면 사실은 이렇게 x축이 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4를 교점으로 가진다는 거 혹시 이해돼요? 제가 계속 했던 말 중에 야, 교점이 실근이야, 실근이 교점이야, 이런 말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쳐요. 잘 몰라. 잠깐만, 그러면 두 근이 나오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여기 2하고 4, 마이너스 2하고 4가 교점인 동시에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교점이지만 대수적으로 보면 뭐예요? 실근이라고 받아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사실은 뭐가 나오느냐? 2차 함수는 완벽한 좌우대칭령 함수이므로 나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꼭지점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왜? 마이너스 2와 4라는 녀석의 중점이 뭐가 되니까 꼭지점의 x 좌표가 돼버리거든요. 야,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중점이 어딨냐? x가 언제야? x가 1일 때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 성질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복잡한 계산 과정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꼭지점의 좌표는 1입니다 라고 바로 발견하시면 되죠. 오케이. 뭐 검은색으로 이해하시든 초록색으로 이해하시든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꼭지점이 여기 주어져 있는 제한된 범위 밖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근데 여기 또 있어요. 선생님, 근데요, 제가 머릿속에 뭉게뭉게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A라는 녀석의 부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플러스인 겁니까? 마이너스인 겁니까? 좀 알려주세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힌트는 어디 있느냐? 최대값이 80이다라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쌤, 무슨 소리예요? 자, 잠깐만 조금만 최대한 올려볼게요. 지금 여러분 조건을 보시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뭉게뭉게를 할 거예요. 선생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x축 두 개를 그릴게요.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2하고 4를 지나갈 겁니다. 마이너스 2와 4를 지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A의 부호가 양수 아니면 음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양수다. A가 만약 양수라고 하면 그림 이렇게 그리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 만약 A가 음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만약 음수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됐나요? 잠깐만,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5에서부터 8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요 정도 요렇게 그려지는가? 5에서부터 8까지 요 정도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5에서 8까지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5고요. 여기가 8 정도 하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탈락이네. 이거 탈락이에요. 왜요? 5에서부터 8까지 만약 위로 블럭인 함수 그래프라면 함수 fx가 어디 있습니까? x축 밑에 있죠. 그러면 여기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 부호가지죠. 얘가 80이 될 리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a는 뭐예요? 음수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a는 뭐예요? 양수인 겁니다. 됐죠? 오, 그럼 최대값이 어딘지도 대충 눈에 보이시네요. 최대값 어디 있어요? 5일 때겠어요? 8일 때겠어요? 제가 분명히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최대 최소는 무조건 어디 있다? 경계값에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 있겠죠? 여기가 누가 봐도 위에 있잖아요. 얘가 맥시멈 같잖아요. 다시 한번 맥시멈 값이 얼마라고요? F8의 값이 맥시멈 같아요. 맞네. F8의 값이네. 그러면 선생님, 맥시멈 80, 즉 맥시멈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더니 맥시멈 값이 얼마였어? 80이었잖아요. 이 친구가 얼마라고요? F8이라고 해요. F8. 여기다가 8 집어넣을까? 네. A 곱하기 8 더하기 2니까 10이고 8 빼기 4니까 얼마야? 4인가요? 그럼 얼마야? 40의 A인가요? 네. 40의 A가 80이래요. A 값 얼마 같니? A 값이 2라는 사실이 나왔네요. 자, 이제 조금 안 보일 거니까 할게요. A 값을 발견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fx를 이제 완벽하게 발견했다는 뜻이 됩니다. fx를 발견했어요. fx를 발견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f-를 발견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올릴게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 fx가 얼마예요? fx는 2 곱하기 x 플러스 2에다가 x-4란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는데 f-5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 기억하시죠? 그럼 2에다가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3에다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9 나오나요? 27에 2니까 얼마 나올 것 같아요? 54. 정답은 54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거 흐름 이해가실까요? 요거는 히든이 조금 많죠? 예, 6번이랑 비교해보시면 조건이 히든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꼭지점도 숨겼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 조건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6번 문제에서는 뭐만 했었냐면, 6번에서는 꼭지점 좌표만 숨겼잖아요. x는 2의 대칭이란 말로. 7번에서는 두 근을 주면서 꼭지점 좌표를 숨겼고요. 또 뭐 더 숨겼냐면, 뭐 더 숨겼어요? 최고차항이 계속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숨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만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절대 될 리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이 살짝 있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문제가 어려워지는 패턴으로 바뀌었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양수 A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 어디까지인지 0에서부터 A까지죠. 그 다음에 fx. 근데 잠깐만요. 이거 문제가 이상하다. 최소값이 0이면 0이지.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값의 합은 모든 A값의 합 여러 개 있다는 소리네. 오, 잠깐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이거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선생님 완전 제곱식으로 먼저 만들어주세요. 왜? 꼭지점 좌표를 내가 구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말은 선생님 fx라는 친구를 봤더니 fx라는 친구는 x 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6이잖아요. 빈칸 비워놓은 이유 뭐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플러스 마이너스 0 해야지. 8입니다. 마이너스 8이에요. 얼마 할까요? 플러스 얼마 할까? 16 마이너스 16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거 살짝 이렇게 하면 이제 드디어 완전 제곱식 형태 표준형이 나타날 것 같아. 그럼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다가 뭐예요?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됐죠? 잠깐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 것 같다고요? 예, 꼭지점 좌표가 나올 것 같죠? 선생님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면요 4, a-10입니다. 다시 말해서 x 좌표가 얼마라고? 4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던 패턴 원래대로 하세요. 원래 하는 방법이 바뀌진 않으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에 이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고민할 거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 친구는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봐도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에요. 잠깐만.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이 꼭지점 좌표인 x좌표인 이 4라는 녀석이 이 제한된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못 하겠네. 확인을 못 하겠네. 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 친구가 미니멈이야. 왜? 얘가 제일 작거든. 이 친구가 제일 작아. 근데 범위 안에 안 들어가면 경계값인 거잖아. 와, 잠깐만. 그래, 이건 여러분들이 개념에서 들었던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건 케이스를 나눠야만 하는 문제야. 나눠야만 하는 문제야.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뭉게뭉게 한다. 뭉게뭉게 해. 기본적으로 이차함수 이렇게 생긴 건 확실해. 아래로 블록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 좌표가 나왔어. 이 꼭지점 좌표가 얼마야? 4라는 게 나왔어 이미. 근데 뭐냐? 출발은 어디서부터 할 거야? 0에서부터 할 거잖아요. 0에서부터 할 거잖아. 그럼 선생님 케이스가 두 가지군요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0 어딘지 모르지만 대충 이 정도 할까? 여기 지금 0이라고 할까? 여기 0이라고 했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케이스는 두 가지네. 꼭지점이 이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던가 되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야. 잠깐만 그 말이 무슨 말일까? 0에서부터 출발을 하긴 하는데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멈추는 거지. 왜? A가 4보다 작거든. A가 4보다 작으면 뭐야? 범위에 포함 안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요 부분 이해됩니까? 아니면 A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다시 말해서 A가 4보다 크거나 같아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긴 하는데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지. 요렇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요까지 A까지 요까지 가진 거지. 요거 이해됩니까?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 이해돼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뭐 A라는 녀석에 내가 부호를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A라는 녀석의 부호를 내가 지금 모르잖아. A라는 걸 잘 모르잖아. 근데 A라는 애가 4보다 작을 수도 있고 4보다 클 수도 있잖아. 쉽게 생각하면. 그 말은 뭐야? 꼭지점이 이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쌤 무슨 말인지 알겠다. 1번 만약에 A 값이 4보다 작다라고 하면 뭐예요? 최소값이 나왔어요. 최소값 어디 있니? 제일 작은 거 어디 있어? 제일 작은 거. 요 친구가 제일 작아요. 왜 제일 작은데요? 얘가 제일 밑에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 A가 4보다 작을 때는요 미니멈의 값이 얼마냐면요 미니멈 값이 얼마 나와요? FA 값이 돼요.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빨간색 케이스로 해가지고 두 번째 케이스로 할게요. 복잡하다. A가 만약에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최소값이 뭐라고요? 무조건 이 친구가 최소값이잖아요. 이 친구가 무조건 꼭지점이 무조건 최소값이야. 다시 말해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최소값은 뭐예요? F4 값이 될 거예요. 됐나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최소값이 뭐가 되길 원했어요? 최소값이 0이 되라고 했죠. 이 친구가 0이 돼야 되고요. 이 친구가 0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밑에 거는 풀만하다 그죠? 왜? F4 값이 얼마야? A-10인 거 눈에 보이세요? 다시 이 친구 얼마가 돼야 돼요? A-1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A 값이 10이라는 사실이 발견이 돼버립니다. 됐죠? 잠깐만 그러면 선생님 요건 알겠는데요. 1번은 어떻게 해요? FA 값을 어떻게 구해요? FA 값 그냥 해봐야지 어쩌겠어. FA 계산해보라고요. FA 계산해보자. A 집어넣어보지 뭐. 어디? 요 식에다 집어넣어볼게요. 집어넣으면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A 플러스 6인 거 맞죠? 그럼 조금 더 계산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인 거 맞죠? 잠깐 인수분해 된다. 오 대박. 여기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1에 A 마이너스 6인 거 맞죠?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는 거 맞잖아. 0이 되려면 A 값 구했다. A 값은 얼마가 돼요? 1 또는 얼마가 돼야 돼요? 6이 돼야 되는 거. 오 대박. 잘 풀었는데 여기서 미스할 수 있습니다. 뭐 날려야 돼요? 뭐 날려야 됩니까? 6 날려야 됩니다. 6 하면 안 돼요. 왜요? 쌤 6은 왜요? 6 싫어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A가 4보다 작대잖아요. A가 4보다 작다는데 6 되면 안 되잖아. 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습니다. 됐죠? 잠깐만 그러면 자 문제 상당히 복잡했죠? 복잡했습니다. 점점 어려워졌단다 사실. 순식간에 어려워졌어. A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시 말해서 모든 A를 더하면 정답은 얼마? 11 이렇게 되겠죠. 말하지 않는 사이에 수업이 되게 길어지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잠깐만 시간 체크 좀 해볼게요. 50분 만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될 수도 있겠네. 50분 넘으면 여러분들이 나 미워하려나? 미워하겠죠. 안 되는데 사랑받고 싶은데 큰일 났네. 안 되는데 약간 수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 수업이 약간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어요. 자, 9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A. 최고차항 계수. 양수라고 대놓고 주는구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뭐야. 제한된 범위도 나오고, 직선도 나오고. 이번엔 직선도 나오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워. 잠깐만, 우선은 문제 할까요? 문제. 자, 지금 이제 어디까지 문제가 확장이 됐냐면요. 우리가 개념 파트에 봤을 때, 단순하게 2차 함수에서만 최대 최소를 논하기를 하였으나 사실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2차 함수와 직선도 할 수 있었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표점은 실근이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직선이 하나 있죠?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2차 함수가 하나 있죠? 그런데 만나는 두 점 오늘 판서가 이러죠. 만나는 두 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만나는 두 점 우리가 교점이라고 판단할 거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우선 아래로 블럭인 거 맞죠? 아래로 블럭입니다. 그 다음에 4x-10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면서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점이 몇 개 나온다고요? 두 개에서 만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의 x좌표가 얼마라고요? 이 친구가 1이고요. 이 친구가 5인 거예요. 뭐가요?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온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 교점 얘네들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실근이라고 판단하셔야죠. 실근. 어떤 방정식의 실근인데 제가 막 개념을 들으셔야 돼요. 개념에서 보시면 제가 뭐 연립한다, 뭐 방정식 이런 말 막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었고 y는 4ax-10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 한다고? 연립한다고요. 같다 풀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fx는 4ax-10 근데 누가 식 이렇게 쓴댔어? 이렇게 안 쓴댔잖아요.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안 쓴다 그랬어요. 어떻게 쓰기로 했는데 fx 빼기 4ax 플러스 10은 0. 요 방정식이 있는 거죠. 방정식.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라는 거예요? 두 근이 1하고 5라는 거죠. 대박. 근이 나오면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선생님, 근이 나오면 식을 만들 수 있다 안 했어요? 맞습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A인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문제에서 A라 그랬잖아요. 2차에서 1차 빼면 여기는 여전히 2차식인 거 맞죠? 그럼 여기는 이 식은 뭐냐면 선생님 설마 이 식이요. 파란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차항계는 A고요. 근이 1하고 오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식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식이에요. 맞아요. 와우. 와우. 이 식입니다. 됐죠? 조금만 더 정리해 줄까? 이 친구 계산하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생긴 식인 거예요. 오 대박. 오 대박. 얘가 요거랑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오 잠깐만. 그러면 잠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내가 뭘 찾아야 됩니까? fx를 찾아야만 되죠. 선생님 fx 발견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라는 친구를 다시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fx 나온 것 같잖아요. 뭐라고? 다시 봐봐. fx라는 친구가 뭐가 될 거냐면 a에 그냥 요거 전개 좀 할게요. a에 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5a에다가 넘기니까 플러스 4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 맞네. 정리 좀 예쁘게 할까? 정리 예쁘게 해보면 a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의 x에다가 플러스 5a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a가 양수인 건 알죠? fx가 발견되겠죠? 선생님 최소값이니까 최소값 꼭지점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완전식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식 만들어봐. a에 자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 됐죠? 그 다음 여기다 그대로 놔둔다. 플러스 5a에 마이너스 10 놔둔다. 어떻게 할까? 얼마 더 넣을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완전제곱식 나왔다 그죠? 자 이제 조건 살짝 올린다.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면 a에다가 x-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니까 바로 계산한다. 바로 계산하면 플러스 5a가 아니고 얼마 될 것 같아요? 플러스 4a-10인 거죠. 자 뭉게뭉게 여기다가 뭉게뭉게 요렇게 그려진다. fx라는 친구 요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 x좌표 꼭지점 좌표 얼마라고요? x좌표 1이야. 제한된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5까지죠. 1부터 5까지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5까지 요렇게 그려지겠네? 최소값 어딨어? 누가 봐도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최소값인 거 눈에 보이죠? 꼭지점의 y좌표 뭔데요? 이 친구는 눈에 보이죠?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8이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조금 빨리 왔어요. 내가 시간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 누가 봐도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고,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될 거고, 고로 뭘 발견할 수 있다? 4a-12-8 최소값이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a값은 얼마다? a값은 2분의 1이어야만 한다. 정답은 문제는 뭐 물어봤어? 100 곱하기 a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50이다 라고 확인하는 것. 재밌죠? 지금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되게 어렵게 이해하실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의 흐름은 동일합니다. 점점 더 조건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이 날 얼마나 미워할까? 시간을 보자. 아직 50분 안 남았네. 자, 한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할까요?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자, 우선, 미워할 것 같은데, 나. 예. 자, 10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9번과 10번에서 사실은 10번이 조금 더 쉽거든요. 9번에서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10번은 대놓고 그림을 주고 있습니다. 9번을 푸셨다면 10번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2차함 최고차함 계수가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났어요. 잠깐만, 그런데 두 교점이 얼마라고요? 2하고 6이래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다, 그죠? 뭐라고요? 선생님, 여기 교점이 있어요. 교점. 그게 얼마예요? 2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점이 6이에요. 제가 늘상 말하고 있지만 교점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를 뭐로 해석하라고요? 실근으로 해석하라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선생님 2하고 6이라는 친구가 실근을 준 겁니다. 잠깐만 9번에 했던 말 똑같이 다시 한다. 선생님 다시 말해서요. y는 fx라는 친구가 있고 y는 gx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네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같다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fx는 gx 이렇게 쓸 거잖아요. fx, gx 한 개도 모르니까. 근데 누가 식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안 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fx-gx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는 0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 어디 있을 거다. 지금 자세히 봐.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렇게 있어요. 친절한 친구 봐라. 그죠? 이 친구의 두근이 뭐라는 겁니까? 이 친구의 두근이 2하고 6이라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선생님 그러면은요. 내가 이 식을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했어요? 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겠어요? 여기 이 친구 여전히 2차인 거 맞죠? 2차에서 2차 빼서 2차씩 맞죠? 최고차항 계수를 알려주고 있어.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선생님 이 친구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다가 x 마이너스 6인 겁니까? 라고 물으면 맞아요. 이 친구야. 내가 구해버렸어. 뭘 이미 구해버렸어? 여기는 이 친구를 우리가 뭐로 쓰기로 했어 이제? hx로 쓰기로 한 거 눈에 보이시죠? 다시 이 친구가 그냥 뭐가 돼버리냐면 hx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박. hx에서 뭐 구하라고요? 최대값 구하래잖아요. 범위일 수 없어. 범위가 없지. 왜 없게? 최대값 p에서 q를 가진다. 이 녀석이 어디 있을 거니까? 꼭지점에 있을 거니까. 뭐라고? 전범위면 최대나 최대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최대가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내가 해야 되고 문제 끝났네. 파란색으로 계속 해드릴게요. hx는 마이너스 x에다가 정비할게. 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얼마야? 8x인가요? 나 계산 자꾸 틀려가지고 불안해서 그래요. 8x 플러스 12가 되겠죠? 뭐만 하면 되겠어요? 꼭지점 좌표만 찾으면 이 문제 끝났네. 마이너스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8x에다가 플러스 12. 이거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뭐 여러분 헷갈리시면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됐죠? 그러면 파란색 계속 해드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일 거고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꼭지점 좌표 얼마 나올까요? 얼마 나와요? 얼마 나오니? 머릿속에 뭉개 선생님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얼마 같아요? 여기가 4. 여기가 얼마 같아요? 여기가 4. 됐죠? 됐나요? 그러면 뭐예요? P에서 4에서 최대값 얼마? 4를 가진다. 됐죠? PQ 값은 얼마겠습니까? 8이겠죠. 됐죠? 정답 8입니다. 됐죠? 할만할까요? 자, 이제 내적 고민을 제가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51분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말도 빨라가지고 중간에 쉬지도 못하고 했는데 고민 살짝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친구를 풀어드릴까 말까 미친듯이 고민하고 있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남아가지고 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 문제라서요. 이 친구 따로 뭐 제가 올려주기도 되게 애매모호해서 그냥 풀겠습니다. 50분 조금 넘어요. 친구들 미안해. 중간에 얼굴 나와서 깜짝 놀랐겠지만 마치는 줄 알았겠지만 요거 하나 마저 하고 갈게요. 그냥 좀 그래요. 왜냐면 11번 문제는 매우 어렵거든요.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또 자세히 보면 또 어렵지도 않아. 거짓말 잘하죠. 자, 힘내서 한 번만 조금만 더 가봅시다. 오케이? 조금 빠르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 좀 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날리고 가보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진장 풀고 싶어 하지 않은 캐릭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뭐 PDF 파일 있으니까 여기서 보겠습니다. 요게 1이고요. 1,0이고요. 검은색으로 하자. 1,0이고요. 이 친구도 0,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K 값입니다. 요 값이 K 값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이 B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요게 값이 2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가 주어지는데 자, 이 친구를 S1, 그 다음에 이 친구를 S2, 그 다음에 이 친구를 S3, 이 친구를 S4로 놓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각각의 넓이들에 대해서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봐라거든요. 문제 딱 봐도 미친듯이 어렵지 않습니까? 문제 딱 봐도 미친듯이 어렵습니다. 여기 S3입니다. 3자 잘 안 보이네. 여기는 S도 안 보이네. S. 왜 이래? 이상하게 써져 있는 게 S1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메인 키워드는요. S1 빼기 S3과 S2 빼기 S4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친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난감하죠. 이렇게 설정을 좀 출발하고 보겠습니다. 나는 내 목표는 뭐냐면 S1 빼기 S3, S2 빼기 S4를 발견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걸 좀 분석을 할 건데요. 우선 눈에 보이는 거 쉬운 거부터요. 선생님,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칭되는 이 부분, 노란색입니다. 이 친구 넓이는 알겠어요. 삼각형이잖아. 다시 말해서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을 표현해줄까? 이 친구 넓이가 얼마냐? 이 친구가 사실은 S2 더하기 S3이란다. 맞죠? 이 친구 누가 계산하면 밑변 1, 여기 1이죠? 그 다음 요거 2죠? 그럼 1 곱하기 2니까 이거 얼마야? 1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파란 색깔 하나 해드릴까요? 요렇게 파란 색깔 해가지고 요 삼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겠어요. 파란색.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겨 먹어내죠. 이렇게 생겨 먹어내.
이 친구는 S1 더하기 S4인 거 눈에 보이시죠? 이 친구는 1에 1이니까 2분의 1이네요. 그럼 전체 넓이가 1인 거 눈에 보이시겠죠?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빨간색 박스 보겠습니다. 빨간색 박스. 네. 다시 이 빨간색 박스가 얼마냐면 S1 더하기 S2잖아요. 요거는 요 길이가 K인 거잖아요. 1 곱하기 K잖아. 여기 있는 게 K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S1, S2 각각 4개의 도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긴 한데 지금 우선 쉬운 거부터 눈에 바로바로 보이는 거.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S1 빼기 S3을 구하고 싶거든요. 오, 구했어요. S1 빼기 S3을 구했어요. 요거 두 개를 연결하면 나옵니다.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잘 봐요. 제가 약간 초등학교 같지 않습니까? 요 빨간색에다가 빼기 노란색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됐나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생각된 녀석이냐면 잘 봐요. S1 플러스 S2에다가 빼기 노란색 한 거 아니겠습니까? S2 빼 더하기 S3을 뺀 거잖아요. 색깔 왜 이래요? 노란색으로 바꿨는데 나 분명히 노란색으로 바꿨는데 진짜 속상하게. 네. 이게 S2 더하기 S3이에요. 잠깐만,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그래서 뭐만 남아요? 이 친구 S1 빼기 S3만 남아요. 다시 말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K-1이라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나왔어요. 1번이 나왔습니다. 내가 찾고 싶은 1번이 나왔어요. 1번이 어디 있는데요? 여기 1번이에요. 1번의 제곱을 찾아야 되잖아. 잠깐만. 그러면 뭐 또 하나 더 보였으면 좋겠다. 뭐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 색깔이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그렇긴 한데, 검은색으로, 지금 여기서, 지금 한번 더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전체 넓이, 사다리꼴처럼 생긴 요 전체 넓이는 혹시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2분의 3인 거 알겠어요? 왜요? 1이랑 2분의 1이랑 더하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요거보다 좀 다른 거, 요 빗금친 부분 볼게요. 빗금친 부분. 네. 검은색은 검은색인데 색깔이 없어가지고 색깔 초록색으로 해야 될까? 초록색 안 썼네 내가. 자, 이거 초록색, 요거 초록색. 요 부분 초록색. 됐죠? 다시 말해서 약간 잘린 부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면 다시 말해서 S3 더하기 S4라고 불리는 친구는 얼마냐면 2분의 3에서 K만큼 뺀 거 맞아요? 원래 전체 넓이가 2분의 3이고 빨간색 K 사각형 넓이 빼버린 거니까 2분의 3 빼기 K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뭔가 작당 연결하면 S2 빼기 S4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뭐랑 연결하면 나오겠니? S2 빼기 S4를 찾아야 되잖아. 요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지 않니? 자, 올린다. 문제 마지막만 있으면 되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 이거 저 대박. 노란색에다가 빼기 뭐 한다고요? 초록색 빼자 이거지. 문제가 풀이가 약간 되게 초등학교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많이 해요. S2 플러스 S3이라는 노란색에다가 뭘 빼자고요? 초록색을 빼자는 거지. 뭐 S3 플러스 S4를 빼자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3은 날아가는 거 눈에 보이죠? 그럼 뭐만 남아요? S2 빼기 S4만 남죠. 노란색에서 뭐 뺐니 내가 지금? 노란색에서 초록색 뺐잖아요. 그럼 얘 얼마예요? K-2분의 1입니다. 요게 두 번째인 거죠. 사실은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여기 1번과 2번을 찾는 요 녀석이 어려운 거예요. 요게 약간 어렵습니다. 요거를 찾아내는 것이 히든 조건이라 좀 어려웠던 거고 이 녀석만 찾으면 그냥 단순한 이차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로 바뀐답니다. 왜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 다시 볼까? 이제 그 문제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잘 봐. 쭉 보면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였어. S1 빼기 S3의 제곱 더하기 S2 마이너스 S4의 제곱에 뭐 미니멈을 찾는 게 문제 목표거든요. 근데 내가 1번, 2번을 다 구했잖아. 다시 말해서 얘기는 뭐냐면 1번의 제곱 더하기 2번의 제곱의 최소를 구하시오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이거예요. K-1의 제곱 더하기 K-2분의 1의 제곱의 미니멈을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할까요?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간단합니다. 꼭지 좀 찾아야 돼요. 꼭지 좀 발견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전개하는 수밖에 없죠. 첫 번째 거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고요. 두 번째 거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이니까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K죠? 네,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전개하면 2배의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얼마니? 3K? 네, 마이너스 3K에다가 플러스 4분의 5. 자, 이제 뭐 도형 필요 없죠? 쭉 올릴게요. 이 친구 남았어요. 완전히 혹시 정말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안 하고 싶은 친구죠. 두 배로 묶어주면 K의 제곱에 얼마 나와요? 2로 묶어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3K 나오죠.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5 남겨둘게요. 자, 분수 정말 싫어하는데 뭐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올까요? 빨리 떠올려봐. 얼마 하면 되겠니? 플러스 얼마? 16분의 9 하면 되겠니? 4분의 3? 마이너스 16분의 9 이렇게 하면 되겠니? 선생님 계산 잘 틀리니까 꼭 알아봐 주길 바란다. 그러면 완전조식 마저 표현하면 2배의 K-4분의 3의 제곱일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9 플러스 8분의 10 할까? 됐나요? 우리도 계산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사뭇 들죠? 4분의 5 계산이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빨리 나의 계산 틀린 걸 찾아다오 친구들. 마지막에 이상해진단다. 맞나요? 4분의 3 2분의 3 16분의 9 16분의 8분의 9 8분의 5 대박. 계산이 안 틀렸잖아. 제대로 잘했네요. 여러분들은 방금 수학쌤의 약간 수업성 적당한 표현을 하지만 뻘짓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 계산 맞았네. 나 왜 계산 틀린 것 같았지? 예, 잘했네요. 잘했어. 보시면 보이실까요? 예, 우리 문제가 너무 위로 올라가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K의 범위가 있단다. K가 0에서부터 1 사이거든요. 예,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곡선좌표 8분의 1인 거 눈에 보이실까?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당연히 얼마겠어요? 이 친구가 미니멈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됐나요? 왜요? 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얼마일 때? 4분의 3일 때 여기 얼마? 여기 8분의 1이라는 거 머릿속에 그림 그리시면 편하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 정답은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친구들 미안해. 1시간 넘었다. 그래도 준비한 것까지는 다 해주고 싶어가지고 수업이 좀 길었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마지막에 헤매기도 하고 좀 편집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헤매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내 헤매는 거 다 잡아줘야지 뭐. 자, 최대철소 문제를 보시면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수업 설계가 처음에 쉬운 거부터 기본 베이스부터 출발해서 단계적으로 제가 좀 올려드렸거든요. 단계적으로 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조건들이 어떻게 숨겨진지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기본 개념만 충실하다 그러면 문제가 어렵더라도 충분히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좀 충실한 파트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어려워졌죠? 2차 함수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약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1단원에 비해서 2단원은 확실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연습과 트레이닝이 필요하니까 마음의 준비하시고 오늘 수업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 봐요.